그 윤석열 사태 때 제가 했던 그 말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망나니에 불과하다, 부역자에 불과하다는 말과 동시에 권력 게이트, 문재인 부패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누가 조사할 거냐, 누가 수사할 거냐, 권력 게이트 수사는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인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국민의 지지가 대의가 아니고 소의의 혹은 정의가 아니고 불의의, 특히 보수우파의 지도자는 출발점과 과정과 그러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다 사회주의로 가는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를 하고 그들과 싸운다고, 그것도 싸움조차 제대로 된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소위 탄핵에 원죄가 있는 보수 언론들 앞장서서 혹은 누군가는 소위 우파 유튜버들의 먹잇감이 돼주기를, 이익에 먹잇감이 돼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영웅 아닌 불의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경우는 안 된다. 윤석열이 큰 잘못은 이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다, 대한민국 변화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권력기관, 국회와 의회와 권력기관이 다 장악되어 있는, 그것도 임기제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한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부패의 사슬을 국민들이 느끼게 해야 돼요. 얼마나 부패한 정권이고, 얼마나 부정한 정권이고,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고, 얼마나 무책임한 정권인가를 국민 스스로가 느끼게 할 때 거대 악이 무너지는 겁니다. 거대 악이 아니라 그냥 그 거대 악의 전면에 있는 능력 없는 문재인 한 사람 바꾼다고 해서 이 거대 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력이 우리 공화당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하게 아킬레스다. 그 과정이 윤석열이 희생해야 되는 권력 게이트의 핵심부, 청와대를 비롯한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부패를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 됐을 때 대통령 한 사람의 변화가, 교체가 아니라 거대 악이 무너지는, 소위 사회주의자, 종북주의자, 친중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그래 하는 겁니다. 생각의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한 사람 시키기 위해서 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희생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자기 임기 7월까지 소위 LH 부동산 투기 문제, 땅 투기 문제가 터졌을 때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의 칼을 들고 휘둘렀으면 이 정권은 벌써 20%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정권은 다시는 태어나야 돼서는 안 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은 노무현의 패적과 같이 만들어야 될 의무가 정치인에게 있고 지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이에요. 시류에 흔들리는 것이,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수철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이미 경제 부분은 80% 가까이 사회주의적으로 갔어요. 사회주의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그들의 가장 걸림돌이라는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외국 국민들하고 미국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시점에서
일반 자유우파 국민들 저는 선언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는 다 또 윤석열 이렇게 그럴 거다.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법 거짓 탄핵 쿠데타, 촛불 쿠데타 식으로 자유우파 혁명이 일어나려면은 국민의 80%, 90%가 그들을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 대법관, 대법원, 경찰, 검찰, 국회까지 장악된 군, 이 권력기관 다 장악된 상황에서 그 수압이 노릇밖에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씨한테 부역자 노릇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참 검찰총장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은 아마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정확한 인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수없는 악행, 수없는 악법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정통성이, 리지못이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대의 아킬레스예요. 정통성 없는 정권의 부정부패의 현실이 밝혀지면은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촛불 쿠데타 세력들하고 싸우는가? 그것이 오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의식 있는 법조계 있는 분들이 저랑 만나서 했던 얘기는 제가 지금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을 버려버리고 대통령 병에 사여서 나온 윤석열, 후배들에게 이 시대적, 역사적, 체제적 과제를 던져버린 무책임자. 윤석열은 자기 희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그가 잘못된 부역자의 덫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안타깝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척결시키는 방법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지는 알지만은 그것 또한 거대 악을 물리치면서 소악을 데려오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겁니다. 거대 악은 거대 선으로, 명분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체제도 지키고 역사도 지키고 미래 세대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고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치고 국민들께 알리느냐가 우리 공화당의 최대의 공보다 이렇게 봅니다. 저 자료 좀 나눠주세요. 오늘 제가 15개 분야에 걸쳐서 변화개혁하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3월 31일
대통령께서 친북 옥중투쟁 4년이 되는 또 인신감금 4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의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당대표가 15가지의 방향성 제시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공카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내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민원실이나 공카를 통해서 우리 동지들이나 자유파 국민들, 특히 우리 당의 지도부의 의견과 추가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투쟁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 비전 있고 결과가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무죄 석방 투쟁과 반독재 투쟁입니다. 좌파 독재 투쟁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공화당의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숫자에 대한 홍보 및 실행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는 4년 옥중투쟁 불법 인신감금 4년 무죄석방 서명 250만 명 100만 당원과 20만 책임당 우리 공화당이 새기고 홍보하고 가야 될 우리들의 결과물이고 숫자입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4년을 계기로 4월부터 확연하게 변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만이 아는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대국민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 TV의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거기에 책임자들은 자기의 직을 걸고 해야 된다. 또한 우리 공화당과 같은 우파 유튜브의 연대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과거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유튜브들은 연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대언론에 대한 공격적 홍보가 필요하다. 언론에 대한 공격적 홍보, 이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인터넷 신문, 주간지, 일간지에 대한 인수나 신설에 대한 부분도 당 밖의 세력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4년은 옥중투쟁 4년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제시합니다. 당의 전면적인 운영 및 투쟁 방향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정립하고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당의 재정이 확충되지 않으면은 인재 영입도 홍보 전략도 당의 쇄신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대표 혼자 재정을 걱정하는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 정도의 당의 규모가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면 씀씀이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의 재정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계획 준비된 재정 합충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중국 폐렴 정국에서 모두가 어렵습니다. 당의 재정 또한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당은 조직과 재정과 그 위에 당의 가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7번째, 조기 석방, 무죄 석방에 중점된 변화되고 임팩트 있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을 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조기 석방 투쟁에 전력하기로 했다고 공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석방, 무죄 석방에 중점된 변화된 임팩트 있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8번째, 전략 있는 전략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질적 전략팀 운영을 통해서 단기적 전술과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부 전문가, 전략 전문가 영입이 어려우면 월 2회 의견 개진은 토론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자문 변호사들도 전략회의 멤버로 요청드립니다. 9번째, 당의 시스템화는 오래 끌 수 없는 당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총장을 비롯한 정책위 의장, 외국정책전략연구원장, 상권자들의 실질적이고 그 결과가 있는 업무 이행을 요청합니다. 반드시 과제에 대한 부분을 드리고 보고가 따르고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10번째, 실질적 효율성 있는 회의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형식적 회의를 탈피하겠습니다. 4월부터 실질적이고 혁신적 회의로 바꾸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목요일은 전체 연석회의가 됩니다. 첫째 주 목요일은 당대표 주재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은 당대표 주재 중앙당직자 회의를 하겠습니다. 셋째 주 목요일은 당대표 주재 원로 고문단과 자문위원 회의를 하겠습니다. 셋째 주 목요일은 월 1회 고문단 회의와 월 1회 자문위원 회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목요일은 전체 연석회의, 최고위원회의, 시도당 위원장회의, 중앙당직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에는 당대표 주재 사무총장을 비롯한 실국장 전체 업무보고 회의를 가지겠습니다. 11번째, 거짓 불법 탄핵 백서 발간과 법치 사망의 무법 형사 재판 백서 발간 작업을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을 밝히는 문제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반역사적, 반체제적, 반인륜적 행위를 했는가를 밝히는 그러한 거대 작업입니다. 12번째,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같이 당대표는 매주 지역 순회 교육 및 소통을 하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과의 협의를 상서화하고 시도당 간부 및 서명대 간부들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3번째, 실질적 SNS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당에 대한 비판과 당에 대한 건전한 건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책 없이 당을 엄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하겠습니다. 실질적 SNS 대책은 우리 공화당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공식 카페 공카 인원을 지금의 배 1만 명 가입을 조기 달성해야 됩니다. 둘째, 사이버 전사 1,000명 확보를 해야 됩니다. 셋째, 각 지역별 사이버 투쟁단을 구성하겠습니다. 13번째의 실질적 SNS 대책의 광고 부분은 우리 공화당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4번째,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의 효율적 달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서명 방식을 중심으로 하되 기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수립 실행하겠습니다. 15번째, 실질적 행동할 수 있는 중앙당 전국 조직, 즉 여성의, 청년의 차성의 4세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언제라도 봉사단체에, 언제라도 이미지 개선에 투입될 수 있는 여성 청년 4세대 조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성 청년 4세대는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각 조직별 1,000명의 조직 구성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5개 항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제안사항은 비서실을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월 24일 수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카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당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부터 희생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당은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절명의 지금의 우리 공화당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7.4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7개월이 지난 시점이 됐습니다. 7개월이 지난 이 시점 4월달부터 4, 5, 6, 3개월 동안 대대적인 혁신 변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은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당원 동지들께서 지금까지도 희생과 봉사로 고생하셨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반드시 승리를 이뤄야 되고 그 승리의 길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정당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대적인 혁신 과업에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국 동지들,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는 당의 대표를 비롯한 저와 많은 분들이 고심을 통해서 실천 가능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4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힘들지만은 이겨야 될 과정입니다. 이겨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3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6주년 되기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10시에 현충탑을 참배하고 이승만 대통령 묘소와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겠습니다. 또한 그날은 천안함 폭침 11주기 추모 행사입니다. 천안함 폭침 행사는 박태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대전, 충북, 충남 일원에서 대전 현충원 10시 참배와 천안함 용사 묘소 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북한 괴뢰 정권의 도발입니다. 3월 27일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거짓 탄핵, 불법 인신감금 4년에 대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규탄,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규탄 대회를 대구 반월당에서 1시에 가지겠습니다. 대구에서 K방역에 준하는 그러한 집회를 갖겠습니다. 3월 27일부터 우리 공화당의 투쟁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투쟁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3월 1일날, 3월 10일날 집회를 가졌듯이 3월 27일은 K방역에 준하는 투쟁 방향을, 새로운 투쟁 방향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31일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옥중투쟁하시는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오후 1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비공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토요일은 4월 10일 부정부패 문재인 척결 대회를 부산 시청에서 1시에 전국 총력 대회를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공화국 문재인 척결 전국 총력 대회를 3월 27일과 같이 K방역에 준하는 부정부패 공화국 문재인 척결 대회를 부산시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경남의 중국 폐렴이 LH가 있는 진주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폐렴이 있은 바람에 부산에서 하도록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서명대를 하시면서 각자 투쟁을 해주셨습니다. 서명운동도 토요일 집회가 잡히면은 일요일 혹은 평일 집회로 서명대로 전환해 주시고 서명대가 애국이고 서명대가 답이라는 말씀은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중국 폐렴을 이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백신의 도입 자체의 시기를 늦춘 것도 그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들이 악수를 가지고 자유우파 국민들을 탄압하면은 우리는 정수로 대응하면 됩니다. 3월 27일이나 3월 31일, 4월 8일 집회는 한 지역의 집회가 아닙니다. 자유우파 총집결 집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K방역, 흑우인 K방역이지만은 그들의 함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반정부, 반부패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도당 당무 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 아무튼 시도당 당무 결과 보고서에 시정할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빨리 보내주셔서 개선된 시도당 운영 방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